All right, I'll do 5%. Yes! Yes! Only because of those other partners. Thank you guys so much. Thank you. Thank you. Good luck, guys. 요즘 청년들의 무작정 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계속 반복되는 취업 실패에 무기력해져서가 크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당당하게 설 자리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까봐 두려운데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꾼 청년의 이야기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전해드립니다. 20년 넘은 낡은 푸드트럭 한 대로 매출 600억 원을 돌파한 한국인 청년의 성공 신화가 화제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네로라 하는 부자들마저 이 한국 청년에게 투자하기 위해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재력 많은 우리 한국인 청년이 과연 어떤 일을 냈길래 미국이 떠들썩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구독과 좋아요 받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고 있는 아리랑TV의 대표 대담 프로그램 더 글로벌리스트의 유타 컵밥의 송정훈 대표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유타 컵밥이 뭔지 아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이 컵밥은 2013년 푸드트럭에서 시작해 현재 유타를 포함한 미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컵밥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답니다. 2023년 기준 매출 600억을 달성했고 2022년에는 미국 사업 오디션 프로그램 샤크탱크에 출연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죠. 적지 않은 나이에 영어도 잘 못하는 5아이의 아빠는 낡은 푸드트럭 한 대로 도전에 나서 컵밥으로 대박 신화 어떻게 쓴 걸까요? 송 대표는 어린 시절 엄청난 방황을 하며 삶을 목적 없이 살았었는데요. 전교 꼴찌, 전 과목 F라는 수식어가 늘 그를 따라다녔답니다. 춤 말고는 잘하는 게 없던 그는 20대 중반에 안 되면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6개월 왕복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미국으로 떠나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컵밥은 생소한 음식입니다. 우리에게야 서울 노량진 학원가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에게 싸고 빨리 먹을 수 있지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잘 알려졌지만요. 송 대표는 어느 날 전 세계의 음식이 모두 모인 대형 음식 박람회에 갔을 때 한국 음식이 없는 걸 보고 친구들과 푸드트럭 컵밥을 창업하기로 결심합니다. 싸고 맛있고 빠르지만 그저 저렴한 한 끼 식사로 여겨졌던 노량진 컵밥에서 그는 기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사업을 미국 유타주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동네인데요. 뉴욕이나 LA 사람들처럼 새로운 문화나 음식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열광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으로 인기를 끈 것이죠. 송 씨가 숱한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떳떳한 태도와 일단 하자, 단 무모하지 않게라는 내실 있는 실행력 덕분이라고 언급하는데요. 그렇다면 그의 성공 비결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유타 컵밥은 한국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미국인들과 그 외 국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소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매워를 연발하는 미국인들이지만 송 씨가 처음 유타 컵밥을 창업할 당시만 해도 매운맛에 약한 미국인들은 한국 음식이 맵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맵기 단계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눠서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맞게 고를 수 있게 변경한 것이고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좋아하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컵밥이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냄새만 맡고 버리는 손님들도 있었고 맛없다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유타 컵밥은 지치지 않고 손님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피며 끊임없이 메뉴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계속 공부하고 개발하면서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죠. 그 결과 미국인들에게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국인의 정을 착용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정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타 컵밥은 덤과 넉넉한 인심으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서 반찬 리필이나 덤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물수건을 주거나 밑반찬, 물도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나 해외여행을 가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서구권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옆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만 가더라도 자리세까지 받는 일이 흔하니까요. 그러나 유타 컵밥은 한국식 정을 컵밥에 더해서 고객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재미의 요소도 한껏 추가했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음식을 입에 넣어주거나 서로 먹여주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이걸 유타 컵밥이 시도합니다. 원래 예정된 양보다 음식을 더 얹어주기도 하고 사이드 메뉴를 공짜로 주기도 하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녹여버린 것인데요. 창업 초기에 있었던 일화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타 컵밥은 창업 초기에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줄 선 사람 중 장난기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한 뒤 군만두에 소스를 잔뜩 칠해 입에 밀어 넣었다는데요. 혹시 불쾌해할까봐 걱정하던 것도 잠시
음식을 입에 넣은 미국인이 환하게 웃으며 너무 맛있다며 엄치를 치켜세웠다고 하죠. 이런 재치 있는 시도들이 영상을 통해 SNS에 공유됐고 결국 많은 이들이 이런 재미있는 장난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유타 컵밥을 더 많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원래 스트리트 댄서를 꿈꿨을 정도로 댄스에 능하다고 하니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춤과 노래 등 갖가지 이벤트를 가미시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씨도 유타 컵밥의 흥행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은 눈이 많이 온 겨울에는 푸드트럭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던 엄마와 아이가 추울까봐 근처 건물에서 히터를 빌려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한 감동적인 일화도 있죠. 이를 전해 들은 아내의 남편이 미국 최대 맛집 검색 사이트 옐프에 감사의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정의나 배려를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남성이 이런 행동을 하자 그의 진심을 안 사람들이 나 할 것 없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유타 컵밥의 이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님 중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푸드트럭에서 하루 동안 함께 일하는 경험도 선사했습니다. 한국식 덤도 센세이셔널했죠. 예를 들어 잡채 같은 사리는 공짜로 더 얹어주거나 만두 같은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면 돈을 받지 않고 덤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란 미국인들은 무척 기분 좋아하며 팁을 더 주기도 하고 유타 컵밥의 단골이 되어 선순환을 이어갔다고 하죠. 우리도 식당에 갈 때 음식의 맛만을 따져서 방문하지는 않죠? 그곳에 가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행복감을 주는 곳이라면 가격과 맛은 두 번째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유타 컵밥은 그러나 맛도 충족하면서 이런 만족도 적인 측면까지 동시에 잡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열광할 수 있었답니다. 결국 기분 좋은 경험을 한 미국인들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공유하며 입소문은 더욱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고요. 큰돈을 들인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이 된 셈인데요. 송 대표는 이를 두고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다고 멋쩍어 합니다. 그저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 그대로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이 좋아해 준 거라고 설명했죠. 고객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기분이 좋아져 계속하게 된 것뿐이라고요. 어찌 보면 사장이 즐겼기 때문에 손님들도 즐긴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푸드트럭이기에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음 필요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문하고 음식을 받을 때가 존재하죠. 그러나 유타 컵밥은 이 찰나의 순간마저도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자신의 특기를 보여주면 공짜로 음식을 제공했고 셀카를 찍고 소리내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준 것이죠. 일례로 줄을 서 있던 치어리더에게 당신이 잘하는 걸 보여주면 음식을 공짜로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하자 치어리더가 그 자리에서 20바퀴를 돌았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몰려들 수밖에 없었죠. 이 덕분에 이들의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어나가는 유타 컵밥은 지역 사회에서 기부와 선행도 빼놓지 않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에 지역 노숙자 센터에 350인분의 컵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장사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됐던 유타대에 1만 달러로 컵밥 장학금 기부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엄청난 투자도 받았던 거겠죠? 앞서 유타 컵밥은 2022년 미국 현지 방송사 ABC의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샤크탱크에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10년여의 방영 기간이 말해주듯 그 권위나 인지도도 남다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일명 샤크라는 잠재 투자자 앞에서 스타트업 대표가 나와 오디션 프로처럼 본인 회사를 소개하는 형식이랍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회사 자랑을 해야 합니다. 패널들은 사업성, 화제성, 성장성 등을 감안해 투자할지를 따져보죠. 유타 컵밥은 샤크들이 서로 투자하겠다고 논쟁이 붙었을 정도였는데요. 결국 미국 억만장자이자 댈러스 농구단 구단주로 잘 알려진 마크 큐반이 투자를 결정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답니다. 이와 관련해 유타 컵밥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ABC 방송의 인터뷰 부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a very unique product. Not only that, but we bring something to the table that many, fast casual fast food doesn't, which is strong culture. Yeah. We're a little bit loud, right? Rowdy. Our culture is generally crazy, loud, having fun, interacting with customers. That's what we're all about. And that's something that's very difficult to do as you get bigger. Yeah. But that's what kind of defines what 컵밥 is for us. And so we're just never going to let that go. We'll do whatever we need to. 11년 전 낡은 푸드트럭 한 대로 시작해 컵밥으로 미국의 입맛을 사로잡은 송 대표의 신화가 대단하게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한류가 미국을 뒤집을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음 한류는 뭐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